안녕하세요, 큐리우스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TP3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FPV 쿼드입니다. 이거 프레임인데 굉장히 작아요. 3인치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 요거 이제 데일리 비행할 때 저희가 5인치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에다가 되게 가지고 다니기 휴대하기 좋은 그런 작은 드론 중에 하나인데 비행 퍼포먼스가 거의 5인치 프리스타일 쿼드랑 흡사합니다. 요런 이제 생소한 프레임들은 처음에 빌드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FPV 사이클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TP3에 대한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게 세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들을 써야지 가장 디자이너가 원했던, 의도했던 바의 비행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자재는 제가 다 배열을 해놨고요. 이제 어떤 기자재를 정확히 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터를 보시면 RC인 파워를 사용했고요. 사이즈는 1202.5 그리고 6000kV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FC랑 ESC는 제가 통합형 보드를 사용해서요. FC는 F405 시리즈를 사용했었고 F411이 요즘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한데 405랑 가격 그렇게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CPU 클럭 속도가 높기 때문에 405를 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BLE S고 35A까지 지원 가능한데 여기 투스피크 사이즈에서는 35A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전력을 사용해요.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15A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캐패시터도 너무 커서 저 사이즈를 줄여서 제 3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16V에 350 마이크로페럿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전류 소모도 적기 때문에 저는 XT60이 기본으로 제공되지만 XT30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TX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해피 모델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오디오도 가능하고 트램프도 가능하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시고 싶은 프로토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아날로그 빌드를 제가 했기 때문에 가격이 일단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15,000원 정도면은 이 VT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격적인 면에서는 개꿀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도 굉장히 작은 부품 중에 하나인데 베타 FPV에서 사용한 RX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 사긴 했는데 제 기존에 있던 해피 모델 EP2를 사용을 할 겁니다. 똑같은 사이즈고 다만 저기에 달려있는 뭔가 칩셋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증가가 됐다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모델 중에 하나인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저희가 눈으로 보려면은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덱스 FPV에서 나온 엔트 라이트라는 카메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이게 제품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쪽에 줄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줄이라기보다 이렇게 가운데 영상이 찌그러지는 형상이 있어서 저는 사용을 몇 번 해보고 그냥 빼놨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품을 구입한 게 카덱스 베이비 라텔 2입니다. 요게 확실히 선명도도 좋고 무게도 그렇게 차이 안 나면서 무게 한 대략 2.6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스피크 모델에는 아날로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카메라가 아닐까 생각되고 일단 무게가 정말 가볍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25달러, 26달러 정도니까 3만원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카메라긴 한데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화질 자체가 주는 만족감이 엄청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을 직접 해본 거고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빌드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TP3 프레임 킷을 사시면은 그리고 추가로 옵션을 할 수 있는 게 밑에 보이시는 암대 브레이서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은 아무래도 진동 부분을 더 감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프레임을 사게 되면은 위에 캐노피라 그래서 위에 카메라 마운트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사셔도 되고 저것처럼 3D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TPU로 출력을 제작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사셔도 정말 저렴한 게 한 3달러, 1.5달러 정도 했나? 뭐 한 3달러 내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품들을 이제 보시면은 고무줄이 대략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암대 5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각종 볼트들 이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판과 상판도 잘 패키징이 되어 있습니다.
암대도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게 브레이서죠. 암대를 잡아주는 브레이서고요. 네, 이렇게 프레임 구성은 이렇게 다 살펴봤고요. 이제 프레임을 조립하기 전에 몇 가지 케미컬류가 좀 준비가 필요한데요. 거기서 록타이트 242라는 거는 볼트를 꽉 잡아줄 수 있는 케미컬류 중에 하나고요. 볼트와 너트 사이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꼭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런 거 뭐 굳이 뚜껑 같은 거 구해서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패키징 같은 거 뜯고 남은 그 비닐 위에다가 뿌려서 볼트 찍어가지고 조금씩 바르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종이접기로 해가지고 가운데로 몰아서 이렇게 탁탁 찍기 쉽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레임을 개봉하시면은 프레임마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코팅이 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모델이 있습니다. 특히 사이드 쪽에는 커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거뭇거뭇하게 묻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카본 플레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플레이트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디자인한 부분을 깎아서 만들기 때문에 그 깎아진 부분 사이드 쪽에는 카본이 노출이 돼 있어서 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코팅이 돼서 출시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코스트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팅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옆에 사이드 쪽에 추가적으로 코팅제를 발라줍니다. 근데 코팅제라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일반 마트 가셔서 순간 접착제 사셔가지고 옆에 사이드 쪽에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닐 같은 거 하나 남는 거 꺼내셔서 그 위에다가 순간 접착제 올리시고 그 다음 저렇게 커피 스틱 같은 거 좀 구멍 막아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쪽에다 잘 발라주시면은 굉장히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조립해야 되잖아요. 저 화살표 부분이 앞쪽이거든요. 그 지금 하판인데 저기 하판 쪽 약간 뾰족하게 보이는 부분 쪽이 앞쪽이고 저기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랫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에피사이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다 조립된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조립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볼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볼트 가지고 구성하셔서 조립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암대 브레이서를 사용하시면은 스택 높이가 아무래도 높아지기 때문에 모터에 사용되는 볼트도 동봉된 그 볼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직접 재봤습니다. 그래서 암대 높이가 2.7mm 정도 되고 브레이서도 2.7m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총 합 5.4mm 정도 되고 그리고 모터 고정하는 부분 마운트가 1.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총 합 7mm 정도 되잖아요. 7mm 정도의 볼트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이상이 되면 8mm나 9mm가 되면은 모터 건선에 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7mm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측정해 보시고 모터 마운트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카본 폼질의 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빌드 하실 때 버니어 캘리퍼 같은 거 두께 측정하는 걸로 측정해 보셔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렇게 측정만 해두고요. 그 다음에 변속기랑 FC를 먼저 장착을 해줄 건데요. 전 통합보드다 보니까 25x25 사이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볼트를 저렇게 4개 먼저 껴주고요. 그리고 FC 구성품에 보시면은 그 나일론 너트가 M2짜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페이서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볼트가 빠지지 않는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장착을 해줬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FC랑 ESC를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FC를 꺼내서 저는 이제 M2 고무링을 껴줬거든요. 실리콘 링인데 저 부분을 사이드 쪽에 그냥 밀어넣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저 부분은 다 조립해주고 스택을 얹어가지고요. 무게를 살짝 재봤는데요. 대략 12g 그리고 FC랑 ESC 넣으니까 20g 조금 넘네요. 스택은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리드선이죠. XT30에 연결해주는 전원선을 연결해줄 거거든요. 일단 납을 먼저 먹여서요. XT30에도 잘 달아줍니다. 이제 메인 리드선을 변속기에다 직접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전 빵판을 이용해서 캐패시터도 달아줄 겁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잘 달아놓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항상 5인치든 3인치든 어떤 드론이든 캐패시터 공간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캐패시터까지 잘 연결되었다면 이제 모터를 장착해 줘야겠죠. 모터는 저렇게 저처럼 록타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터를 잘 장착했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권선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전기 테이프 검은색을 가지고 프레임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게 깨끗하게 권선을 정리해 줍니다. 테이프를 감아주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권선이 정리가 됐다면 이제 권선을 변속기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변속기에 연결할 때는 저렇게 길게 그냥 연결하셔도 되지만 저는 살짝 잘랐거든요. 끝에 쪽을. 근데 이게 자르는 게 너무 많이 자르면은 납땜을 하실 때 재연장을 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를 잘 측정하셔가지고 자르시고 납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VTX랑 카메라 그리고 수신기까지 다 설치한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배터리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결 다 하고 나서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앱시랑 변속기 통합보드 그 배선도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그 부분도 그냥 납땜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 위에다가 다 얹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프린터물만 잘 뽑아놨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게는 대략 한 55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저렇게 아랫면으로 가기 때문에 레이싱 드론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FPV 드론, 그 고프로 달아서 쓰는 프리스타일 드론은 좀 여기가 카메라가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가운데 부분에 마운트 할 수 있는 고정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되게 길게 재단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 통합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카메라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배터리도 하단으로 가면서 되게 가운데로 쏠리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조립은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26000 본드를 사용해서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나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다 고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팅은 베타플라이트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무 펌웨어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세팅 값을 필요로 하니까요. PID 값이랑 필터 값 같은 경우는 FPV 사이클 TP3 프레임 판매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PID 값, 필터 값, 그리고 레이트 값까지 다 나와 있어서요. 1셀을 사용했을 때랑 2셀을 사용했을 때랑 3셀을 사용했을 때까지 다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세팅하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미 플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미 플라이트 디폴트 값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사용하셔도 되고 베타 플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빌드는 다 끝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세팅도 크게 할 건 없고요. 제시된 그 값만 넣어주면은 비행은 정말 잘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라이브 영상으로도 요 기체로 날린 거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요건 진짜 제가 써보니까 데일리 비행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차에 넣어놓고 기체 오래 넣으면 안 좋겠죠. 근데 이제 뭐 가방으로 되게 휴대성 좋게 가지고 다니고 배터리만 잘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구성만 가지고 다닌다면은 아침이나 저녁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뭐 이럴 때 잠깐 시간 날 때 비행하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디지털 세팅도 가능하니까요. 그건 디지털도 제가 추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